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무자헤딘과 소련군 사이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네, 그렇게 이제 10년간 전쟁을 해요. 10년 동안 굉장히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79년부터 89년까지. 네, 맞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서방 국가에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소련이 들어와서 카불을 점령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위성국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무자헤딘이 계속 세를 불려 나가면서 지방을 점령하고 하다 보니 80% 정도는 아프간 국가의 80% 영토 정도는 무자헤딘이 점령을 하고 소련군은 일부분만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대신 수도를.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소련이 이제 1989년 2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련은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붕괴하게 되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소련 붕괴의 그 어떤 그 원인 이런 거를 꼽을 때 아프가니스탄 10년 전쟁은 꼭 꼽습니다. 돈이 많이 깨졌겠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병력도 많이 죽었고 실제로 소련군이 뭐 11만 명, 네, 뭐 이런 정도 들어왔고 네, 무자헤딘도 상당히 많았지만 상당히 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그런 10년간의 전쟁이 이제 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끝났죠. 네. 이 사진은 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그 당시에 네,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네네. 이쪽은 그 당시에 소련군. 네. 의상이야. 네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치고. 네. 이쪽에는 장갑차가 뒤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장갑차가 있죠. 이쪽에는 휴대용 로켓 런처들이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무기들이 아마 서방의 지원을 받았을 거고. 맞습니다. 네. 많은 지원이 있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10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네. 소련이 망한 건 나가고. 아니고, 네네. 그 후로는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약간 네. 긴장 관계의 한 축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소련은 89년도에 나갔는데 87년도에 정권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모하마드 나지불라 대통령이 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완화,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완화 뭐 이렇게 했었어요. 화평 정책도 했고 나지불라가 이제 무자헤딘이랑 같이 이제 휴전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89년도에 소련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이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이제 계속 극에 달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소련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소련이 나가니까 무자헤딘이 이제 총불을 겨눌 데가 없잖아요. 이제 나지불라 대통령에게 총불을 겨눕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제2차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발발을 하게 돼요. 소련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나지불라 대통령에게. 왜냐면 바로 붕괴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련이 나지불라 대통령을 계속 지원해주면서 무자헤딘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지불라 정권이 무자헤딘을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우세했는데 결정적인 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 군부 내에서 나지불라 이 군부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할크파 기억나세요? 강경파. 네. 그 강경파 장성들이 또 쿠데타 모의를 또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쿠데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의를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 이 나지불라가 어쩔 수 없이 그 할크파를 숙청을 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 내 실력자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못 받고 군대도 약해진 상태니까 어때요? 무자헤딘하고 싸우기 힘들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92년에 무자헤딘이 나지불라와 인민민주당 최대 겁전지인 카불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이 카불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자헤딘이 결국엔 아프가니스탄 이제 공화국을 1992년 4월달에 패망시키죠. 이제 결국은 이 무자헤딘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실제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무자헤딘 이제 중심으로 1992년부터 96년까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 왜냐면 무자헤딘은 공화국이 아니고 그렇죠. 종교적으로 뭉친 맞습니다. 반정부 단체인 무자헤딘이니까
맞아요. 이슬람국으로. 네, 이슬람국.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련과의 10년 전쟁을 통해서 이 무자헤딘이 좀 많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많은 이제 그 소수의 무자헤딘 중심으로 군벌화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전쟁 때문에 황폐화된다 보다 보니까 이 뭐 양귀비라든지 아편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해서 돈을 좀 뽑으려고 하고, 아무튼 이제 부정부패가 굉장히 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때 이제 그 이슬람국 대통령이 라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민족 4개 보여줬는데 가장 큰 민족이 파스튠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92년부터 62년까지 이슬람국에서 이제 대통령을 집권한 사람은 타지크족이에요. 조금 작아요 또. 저 북쪽에 있는. 네, 아까 그 좀 작은 군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경 무슬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스튠족하고 또 계속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전이 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제 3차 이 기간 동안에 제 3차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공산주의랑은 관계가 없고. 그렇죠. 이제 종교 전쟁이죠. 네, 같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종파 간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민족 간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참 어렵죠. 네.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저뿐인가요? 점점 역행하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이제 각 군벌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자기네 세를 불리고 싶어하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다 무자헤딘이었는데 이제 총뿌리가 없어지니까 이 내에서 자기네들이 전력 투쟁을 하는. 그렇죠.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이 군벌화, 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뒤에 뭐 아편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라바니 대통령은 뭐 타지크족이었으니까, 예, 파스튠족하고 이제 갈등이 이제 매우 첨예했다. 예,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됐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이제 뭐 73년이었죠? 73년? 네, 그 왕 쿠데타 이후로부터 지금 30-40년 동안 계속 지금 전쟁만 20-30년 동안 계속 전쟁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신물 날 때가 됐다. 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내전, 쿠데타, 소련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많이 황폐화 됐겠죠. 그리고 일단 민중으로부터 민심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전쟁에도 신물도 나고. 이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탈레반입니다. 네, 이 탈레반은 일단 처음에 굉장히 건전한 주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전 중에 굴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막 서방에서 지원받은 그런 무기나 돈 이런 것들 있죠, 다 막 빼돌리고 자기 세 불리는 데만 막 집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을 없애야 된다, 탈레반이.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잠깐 앞으로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 하자라, 얘네들이 다 싫어해요. 약간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틴이 특히나 많이 혐오해요. 근데 이제 탈레반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생겨난 조직인데 얘네들을 없애자. 이런 그 감정들을 앞세워서 이제 탈레반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중한테 지지를 또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 군부의 부정부패나 자기 세 불리기 이런 게 또 심했고, 그거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단체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민심을 초반에 좀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탈레반이 라바니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수도 카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정부로 취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에는 탈레반에 협력하는 자, 그리고 협력하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사진이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이게 이제 92년부터 96년까지 그 라바니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이슬람국 국기고, 요게 이제 탈레반이 집권 이후입니다. 요만큼은 탈레반이 이제 다 점령을 한 거고, 여기 북부동맹, 네, 여기만 빼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탈레반이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슬람국이 돼서 이미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인데 타지크족
네. 대통령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파슈툰족의 네, 맞습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네네. 결성된 무장 단체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96년에는 카불을 점령하고 실질적인 권력까지 잡는 데까지 성공을 했네요. 아무래도 네. 가장 많은 머릿수를 갖고 네. 있는 민족의 네. 단체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탈레반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탈레반이 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내전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정화가 네. 되는 단계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탈레반이 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정권도 잡고 그 이후에 뭐 공포 정치니 뭐니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어떤 그 종교적인 바탕 이런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약 한 5년간 집권했는데 네. 그때 당시의 또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탈레반은 94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무자헤딘 출신 그리고 남부 파스틴족 네. 이쪽 네. 이 출신들이 모여서 이제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부딘 헤크마티아르 굴부딘 짧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굴부딘 군벌 집단의 만행 네. 그리고 하자라족 없애야겠다. 그리고 이슬람 어떤 샤리아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 이러면서 이제 나온 단체입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96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을 선포하면서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이때 당시 최고 지도자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하마드 오마르 네, 이렇게 됩니다. 탈레반의 이제 명칭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파슈토어 네, 얘네들 말로 학생들이라는 이제 의미예요. 네, 뭐 아랍어 어원인데 탈리브의 주격 복수 형태 뭐 이래서 뭐 탈레반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야 네, 할 때 학생들 네, 학생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남부, 파스툰족 거주하고 있는 네, 그쪽. 네, 그리고 마드라사의 교육 체계를 이수한 신학생들. 예, 그리고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막장 상황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을 무력으로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이슬람 신정 국가를 건설하겠다. 신정일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단체입니다. 자, 이제 그 탈레반이 집권할 때 당시에 굉장히 억압된 공포 정치, 네, 인권 침해 이거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탈레반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또 얘네들이 변질이 됩니다. 일단 그 권선 징악부 일종의 종교 경찰청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막 사람들 마구 붙잡아가지고 쿠란 외워봐 이렇게 하디스 관련해 막 질문을 하고서 대답 제대로 못하면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네, 너 왜 그렇게 못하면서.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이제 그 스파르타식 신학교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TV, 라디오 이런 거는 이제 24시간 쿠란만 방송하게 하고 국민들이 이제 눈, 귀 다 막고 그리고 뭐 대중문화 뭐 아니 노래, 춤, 카드놀이, 뭐 체스, 영화 감상, 뭐 화장품, 장식 뭐 이런 거 뭐 일체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식 학교와 도서관, 극장, 박물관 이런 거 모조리 폐쇄. 그리고 이제 여성 관련된 내용은 이제 유명하죠. 요건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성에 관한 내용 그 율법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부르카를 만약에 입지 않아가지고 살색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총살당하는 내용도 있고, 이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예, 아예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이렇게 억압을 합니다. 인권을. 뭐 여성 혼자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되고요. 여성의 근로권, 복장 자유권, 모든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 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빼앗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인권 침해나 네. 폭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이 네네. 생겨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맹목적인 종교에 대한 네. 믿음? 맞습니다. 그게 일단 광범위하게 문화적으로 좀 바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나 꼭 그런 상황이면 이걸 이용해 먹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정책 역량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그래도 권력을 잡고 싶고 하면 이렇게 탄압을 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여러분을 좋게 해줘서 마음을 얻지 못할 바에야 탄압을 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안타까워요. 근데 이 역량 없는 이 정권들, 권력들이 네네. 정말 역량이 없는 사회의 결과물인 건지 아니면 사회가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런 역량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 있던 사회의 역량마저도 낮춰버리는 건지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후자가 아닐까. 네, 아무래도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래도 탈레반이면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니까 그 율법도 잘 모르고 샤리아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도 탈레반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지원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이렇게 회초리 때리고 다니면서 그럼 너는 알아?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먹고 살려고 부정부패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란 듯이 그냥 하면서 자기의 그 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서 물론 네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시대하고 한국전쟁이 지난 후에 네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때려 죽인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통금 있으면서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다행히도 우리는 거기를 지나서 현재 여기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저 모습 그리고 저거는 뭐 2001년까지의 상황으로 치면 그 후에 네네네. 탈레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문재인 정권과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후보들의 향연들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또 외부 어딘가에서 본다라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 일단 이때 당시에 당연히 뭐 국민 GDP라든지 이런 것들 소득 최하였고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다 마비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